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규모 나무이민의 폴킴 대리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향후 미국 명문대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계시거나 이미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의 학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을 가지고 좀 왔는데요. 바로 미국 명문대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영주권의 경우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많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미국 영주권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를 좀 물어보시는 분이 그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원장 출산이다 라고 답을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좀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의 혜택들은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이 영주권 혜택 중에 학년별로 맞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문 초중고교 공립교육을 모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 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미국 국공립교육을 모두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민 비자인 E2 비자나 J1 비자, L1, 주재원 비자 같은 비자들도 이런 혜택들을 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국에서 사립학교를 다닌다고 가정할 경우 학비만 봤을 때도 명문학교의 경우에는 한 4만 불에서 5만 불, 탑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6만 불에서 7만 불까지 연애 학비가 발생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2명, 3명까지 있으시면은 사실 학비에 대한 부담은 2배에서 3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주권이 있다면은 거주 지역에 있는 명문 국공립학교를 보내면 되기 때문에 영주권만으로도 이 초중고교 학업 기간을 고려한다면은 학비만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 차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미국 대학 입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영주권의 중요성을 가장 깨닫는 시기가 바로 이 입시 결과가 발표나는 시기입니다. 같은 국제학교 학생 중에 특출나지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명문대학에 합격해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였다라는 이야기는 매년 입시 결과 발표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실력도 비슷한데 어떻게 명문대 진학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입학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국제학생들의 입학 쿼터 차이는 보통 9대 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분만으로도 대학교 순위가 크게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UC 버클리에서 입학 통계 앱에서 확인 가능하신 자료로 미국 영주권자 입학생의 SAT 점수와 국제학생 입학생의 점수가 무려 121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UCLA 입학생 퍼센트지를 확인을 해보면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비율이 78%,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비율이 13%, 그리고 국제학생 비율이 9%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영주권자와 국제학생 비율이 9대 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쿼터 자체가 9대 1 비율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국제학생들은 이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더 높은 성적, 더 많은 활동, 더 다양한 에세이 등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 때문에 더욱더 학업에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입학 비율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학생들보다는 당연히 쿼터에서 여유가 있고 신분만으로도 대학교 한 10단계가 상승하는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입학사정관들이 원서를 전부 서류로 확인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보지도 않고 1차적으로 점수로 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대학교 원서 접수 시스템인 커먼앱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은 대학교 원서 접수 때 처음부터 유학생 신분인지 아니면 영주권자 신분인지를 체크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원서 접수에서도 영주권의 유무는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시 친분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년 최대치 지원자 수를 갱신하고 있는 미국 대학 입시의 문을 뚫고 명문대학에 합격했어도 졸업 후에 취업할 때는 또다시 이 신분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취업 비자 때문인데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H-1B 비자를 스폰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이 취업 비자를 스폰받아야지만 회사에 취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H-1B 비자는 스폰을 도와주는 회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취업 비자가 100% 로터리 추첨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무리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이 비자 추첨에서 당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사는 스폰만 해주고 정작 일은 시킬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 표는 연간 취업비자 발급 건수인데요. 취업비자는 매년 학사 기준으로 6만 명 정도가 추첨해서 비자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수는 매년 갱신이 되고 있고 매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78만 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 해도 10배가 넘는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비자 확률을 OPT 기간에 뚫지 못한다면은 정말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스펙에 맞는 회사가 아니라 더 눈을 낮춰서 비자 스폰을 해주는 회사를 찾고 낮은 확률을 뚫고 이 H-1B 비자를 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네, 비자가 되어도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케이스들은 정말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고 통지를 받으면 60일 내에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불안한 신분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 자녀분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는 건데요. 영주권자들은 학기 중에 인턴 활동을 통해서 경력을 미리 쌓고 졸업 후에는 경력과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원하는 정말 메이저 기업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권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내 자녀가 언제 영주권을 취득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나무이민 같은 경우는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에 맞는 그리고 원하는 출국 시기에 맞춰서 영주권 수속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나무이민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